오셨는데 이제 원래 바로 정각이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밖에 화나니까 좀 낯서네요. 늘 어두운 데 살다가 오늘 보니까 많이 오셨고 또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이 강의가 이제 들으시기에 강의가 되게 쉽지만 이제 기존의 강의를 조금씩 들어오신 분들 지금 5월달이잖아요. 3월달 강의 혹시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월달 강의 4월 강의 들으신 분이요. 지금 오늘까지 들으면 3번 연속 다 들으신 분이요. 오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할 때 강의를 계속 연결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3월달에 강의의 포인트 중에 핵심 있잖아요. 핵심을 그대로 4월달에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오늘 강의 핵심이 이제 그 전치사 총정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전치사가 이제 오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영어를 전치사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약간 좀 사실은 좀 이상하게 공부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미 전치사가 정말 중요한지 알았다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제가 오늘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희 회원님들 사회성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드시면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보통 이 순간에 드시는 분이 있어요, 꼭.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분 친구가 없어져요. 근데 아주 다들 사회성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사회성입니다. 안 들어야 되는 손을 드는 타입을.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치사가 어려우면 영어를 잘하는 분이고요. 관사가 어려우면 영어가 끝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관사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관사 더 어렵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쭉 한번 볼 텐데 내용이 많은데 압축해서 사실은 제가 아까 전치사마다 예문을 많이 만든 거는 다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요.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사실 이거 설명을 듣는다고 모든 게 딱 느껴지는 게 아니라서 최대한 예문을 많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문을 통해서 음미를 해보셔야 됩니다. 음미. 그렇죠? 이렇게. 자, 오케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했는데 한번 저기 캐네디언 조이가 한번 시작하기 전에 저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아, 갑자기요? 저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10년 동안 이제 살다 오신 분인데 이제 영어 가르치는 일도 하셔서 한번 오늘 어떻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영어 가르치나 궁금하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냐면 이제 도사가 무술을 구경하러 오거든요. 아마 정말 막 이해를 볼 거예요. 아니, 우리 원장님이 너무 잘 가르치신다고 캐나다에 소문이 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 와봤습니다. 맞죠? 사회성 맞죠? 사회성 하셨는데요. 저분은 친구를 3명 얻은 그런 분이라서 진정한 한국인이라는 걸 오늘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세요. 전치사 총전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 좀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적당한가요? 아니면 글씨가 좀 어떤가요? 저기 맨 뒤에 분 보시기에. 자, 이거 한번 저기 첫 줄 한번 손 한번 첫 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전치사. 네, 2.0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전치사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치사가 뭐냐 그러면은 전치사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전치사를 아무거나 하나 돼요. 전치사가 뭐냐 그러면 뭐가 있죠 전치사? 자, 떠오르는 대로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전치사 시작.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죠? 투. 야, 투. 뭐가 있죠? 막상 하려면 안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이 전치사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런 개념들이 왜 전치사냐라는 이 개념을 이제 전치사가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전치사가 중요한 걸 알기 전에 도대체 얘가 뭐지? 뭐라는 개념을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미 한번 들어보신 분은 개념 아실 텐데 자, 보세요. 나는 학교에 간다 어떻게 하죠? 자, 나는 학교에 간다고 하죠. 이렇게 그렇죠? 나는 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못 하시는 분은 이제 보시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I go to school. 네, I go to school. 자, 여기서 보면 나는은 나가 되고 간다는 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라고 해서 여기 지금 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애에 해당하는 게 영어에 뭐죠?
투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 배우기 진짜 어려워요. 한국 사람 영어 배우기. 그렇죠? 왜냐면 너무 체계가 반대.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제일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뭘까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예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이, 이게 작은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학교애라는 것을 영어로는 to라고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어디 있어요? 요 애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그렇죠? 얘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스쿨이라는 요 대상이 앞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자 말로 얘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전자가 무슨 전자라 했어요? 앞전자, 놓을 치자, 말씀 사자. 앞에 놓으신 그 말씀. 그러니까 전치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전치사 이렇게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앞에 놓으신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미지예요. 앞에 놓으신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 놓으셨어요? 뒤에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후치사라고 해요. 얘를 후치사라고 합니다. 얘는 당연히 전치사라고 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전치사 개념이에요. 요거는 뭐 이미 아셨으니까. 자, 그러면 전치사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이거예요.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예를 들면 여기다가 오늘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와 얘는 무슨 관계예요? 얘가 얘한테 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파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천장이에요. 그러면 파리와 천장의 관계는 아주 끈끈한 관계죠. 왜 그럴까요? 천장에 끈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예요. 딱 붙어있는 관계예요. 그렇죠? 아,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앞단어와 뒷단어의 논리적 어떤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아, 얘를 보는 순간 얘하고 무슨 관계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만약에 on이 아니라 in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얘와 얘의 관계는 얘가 여기에 포함된 관계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치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뜻에 대한 관념을 갖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게 전치사 개념이고 이제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근데 이 전치사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라는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말을 어떻게 하냐면 역시 네이티브가 있으니까 좋네요. 일상생활에서 말할 때 동사 몇 개 가지고 전치사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거의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아예 쓸 일이 없고 진짜 몇 개 동사고 전치사만 모든 말을 다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사실상 전치사 몇 개, 전치사 약 대략 30개 중 20몇 개 가지고 동사 작게는 여기 오늘 맞는 동사 정도 4개나 좀 확장해서 20개 가지고 모든 말을 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미개한 아프리카 부족도 아주 미개한 애들이 60개 가지고 언어한다고 막 신문 나오잖아요. 60개 가지고 언어를 소통하는 미개한 민족이라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미개한 거죠. 그거보다도 못한 단어 가지고 모든 의사소통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단어 몇 개 가지고 모든 말을 다 할까? 그렇죠? 어떻게 다 할까? 그렇죠? 단어 몇 개가 전체가 말을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곰곰이 오랫동안 고민해 봤더니 미국 사람들의 영어는요. 결국 영어라는 언어는 바디랭귀지였다는 거예요. 왜요? 전치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어디 안에 있다, 들어간다, 나간다, 위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런 동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쓰는 언어는 다 동작인 거예요. 들어가, 나가, 나와, 이 동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가라고 언어로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언어로 이렇게 했을 때 나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차이가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온돌과 침대에서 온 거예요. 온돌과 침대 차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어, 이 동양 언어와 서양 언어 쓰는 사람의 생각이 분화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온돌과 침대를 머릿속에 이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돌은 어떤 이미지죠?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온돌방 생활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을 어떻게 하죠? 아, 온돌방에 개념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참고로 어린 아이들 위해서 그 온돌방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옛날에 이게 방이 있으면요. 이게 방이에요. 근데 방이 되게 작아요. 작은데 여기가 아궁이에요. 불을 피워요. 그러면 여기만 따뜻해요. 그러니까 방에 여기서는 얼음이 오는데 여기만 따뜻해서 그걸 갖다 우리가 아랫목이라 그러나요? 아랫목이라 해서 거기 불 들어온 여기만 사람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겨울에는 거기에 담요 하나 깔아놓고 나갔다 들어오면 잽싸게 글로 뛰어들어가요. 지금처럼 모든 데가 따뜻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온돌이라는 것은 뭔가가 바닥에 고정된 상태로 사람들이 가까이 옹기종기 모여서 소통을 하는 그런 개념이 오네요. 근데 침대라는 것은 어떻죠? 침대가 일단 뭐가 가능하죠? 이동. 바로 그거예요. 온돌은 고정돼 있고 침대는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어 방식의 극과 극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어는 동양의 언어들은 주로 그러니까 동양의 언어는 한국어는 언어가 고정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중심이에요.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할 때는 손을 동작을 쓰지 않고 그냥 의미 중심으로 여기 얼굴만 내밀고 입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입만 가지고 대화하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뚝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침대. 그렇잖아요. 온돌은 사람이 붙어 자지만 침대는 한 칸씩 자기 때문에 모든 소통을 약간 떨어져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 손 동작을 가지고 말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몽고 같은 데 가면 당연히 멍하니까 어떻게 해요? 손 동작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랭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디랭귀지를 줬으니까 동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한테서는 이동을 그러니까 아까 이동이라 그랬잖아요. 이동에서 제일 중요한 관념이 뭐예요? 전치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것은 이동을 나타내는 어떤 툴이었던 거죠. 좀 어렵게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게 좀 너무 어려우시지 않으시죠? 자, 이해가 되시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치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영어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 같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미국 사람들이 하루 종일 쓰는 4대 많은 동사가 있는 거예요. have, made, to, take, get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구이 말해서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이걸 갖다 우리가 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컬로케이션이 뭐죠? 구동사는 거예요. 컬로라는 거는 뭐예요? 컬로. CO가 들어가 뭐예요? 함께 위치를 시킨다. 우리말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린 짝꿍 단어죠. 짝꿍 컬로케이션. 이거는 자의적 결합. 영어로 말하면 arbitrary combination이라 해요. 그러니까 얘하고 왜 연결이 돼 하는 거는 네이티브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이티브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몰라요. 왜? 걔도 부모가 쓰던 걸 썼을 뿐이니까. 그걸 자의적 결합이에요. 이미 약속된 결합.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결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기본 동사와 극히 적은 전치사나 부사의 조합으로 놀랄만큼 파생돼 나온다. 그래서 어떤 특정의 동사, 어떤 전치사가 빈부에 사용되면 그 동사와 전치사 간의 연관성이 생긴다. 이런 말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패스하시고요. 가만히 이제 나중에 한번 의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만능 동사가 4개예요. 얘를 왜 만능 동사라고 할까요? 거의 모든 경우에서를 다 생산해낼 수 있어요. 완전히 전천으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4개가 있는데 have, get, take, make인데 사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적었지만 결국은 설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이 동사의 feel은 개개인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단 보세요. 단 이렇게 제가 이 만능 동사의 개념을 적어드린 것과 그냥 규칙성이 없이 기계적으로 외운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왜냐면 이 동사는 삶과 생계를 나타내고 웅력, 숙력의 선택의 불어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것은 have와 관계된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의 모든 인간, 그냥 생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걸 이해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get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활동인데 특히 소유 과정, 행위, 생존. 예를 들면 우리가 먹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직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get a job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면 take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활동이라는데 이게 생활하고 이제 직업이 주로 생활과 직업 관련된 생활 목적의 상습적인 행위. 자, 그럼 예를 들어 요게 좀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 예를 들면
산책하다를 뭐라 그러죠? 테이크 왁이라 그러죠. 그러면 산책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반드시 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하게 되는 행위예요? 아니면 선택 행위예요? 네, 그래서 테이크 왁이라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결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make라는 거는 뭐라고 나왔죠? 특정 목적어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make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만들다라고 이해하지만 실제 의미는 뭐라 그랬죠? 어떤 행위를 인위적으로 하다. 사실 미국 사람 머릿속에는 하다에 가까운 거예요. 보세요. 어느 한때 행하거나 이루는 행위, 행적. 어떤 그 행위의 목적이 존재할 때 make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산책하다 할 때도 일반적으로 하는 산책은 아까 뭐라 했어요? 산책 목적이자 take a walk이란 말이죠. 그런데 특정 목적을 갖고 하는 행위는 make a walk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춤을 하는 거기를 일부러 갔을 때. 그렇죠?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파생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설명인데 하면 이건 자료 남겨주기 위해서 한번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적 사고 요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인간의 언어의 발달 과정이라는 게 나와서 오늘 좀 약간 영어라기보다는 뭐 언어학 이런 거 배우시는 것 같은데 다 밑거름이 됩니다. 자, 언어 표현의 발달 과정 이렇게 3단계로 인간의 언어는 진화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언어가 발달되면 내면적이고 정서적이고 추상적 감각의 표현을 쓰죠. 그럼 조금 지나면 수사적 표현을 써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 현상으로 쓰는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 간다. 이건 어떤 거예요? 물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럼 이건 어디 들어가요? 두 번째 들어가죠. 자, 그리워한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miss.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적 감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사적 감각. 수사법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누가 화나게 하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라고 해놓고 이렇게 두 바퀴 돌면 웃기잖아요. 돌아버리겠네. 그렇죠? 그거 뭐예요? 수작음이잖아요. 우리 그냥 아이고 진짜 주먹이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 되잖아 바로. 그거 다 수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언어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진화되고 이렇게 진화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제 몇 가지 언어를 배워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언어별로 예를 들면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A라는 언어 있고 B라는 언어가 있고 C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무슨 뭐 영어식 사고가 어쩌고 여러 가지 언어에 대해 얘기하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똑같다. 사실 그 나라의 고유의 그런 거라는 건 거의 없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줄어들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 99%는 언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연 있죠, 자연.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는 강과 우리가 보는 강이 어때요? 동일하죠? 아니, 강이라는 이 느낌, 인간이 갖는 산이라는 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대로 이미지가 동일한 것들은 그냥 전 세계가 다 동일한 이미지를 써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요 수사적 감각에 의해서 그 나라 특수한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런 것들만 요게 이제 좀 발달된 거죠. 영어가 요게 굉장히 잘 발달됐어요. 그렇죠? Right? 여기까지는 좀 어려우셨죠? 요거 이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이고, 자, 요걸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요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영어는 구조 중심의 언어다. 한국어 교실 오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여기 좀 설명을 좀 자세히 적어드린 게 강의에서 전달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보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좀 뜯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만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모든 인간의 언어는 존재하는 소유밖에 없다. 영어는 구조중심의 언어다. 요게 오늘 강의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한 가지인 거죠. 아무리 많은 언어가 있어도 결국은 인간의 언어는 존재하고 소유밖에 없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된다 그랬죠? 존재죠. 태어나면. 그렇죠?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소유하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뭐죠? 이렇게 물건. 애기니까 당연히 뭐를 소유할까요? 장난감. 기저귀. 엄마. 이유식. 아빠.
좀 컸는데 아빠한테 저거 사달라 그랬어 어린날. 안 사줘. 그럼 뭘 소유해요? 증오를 소유하죠. 그런 식으로 소유가 점점 좀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게 된 게 그러니까 존재 아니면 소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영어의 모든 동사는 be 아니면 have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지금 알고 계시는 동사 한번 동사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죠. 동사 뭐가 있을까요? 영어에 동사가 없네요. 먹다 해볼게요. 먹다. 먹다. 그러면 이 먹다는 be와 have 중에 어디 들어갈까요? have에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싫어한다. 어디 들어갈까요? be에 들어갈까요? have에 들어갈까요? 싫어한다는 거. B. have에 들어간다고요? B. have에 들어가죠? 아, 지난번 했는데 또 걸리시는데 좀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답을 했을 때 제가 아닌 듯 하면 꼭 바꾸시는 분이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찍었다는 얘기. 확신 있는 분을 그 얘기 또 얘기하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싫어한다는 것은 소유죠. 어떤 소유죠?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보세요. I hate you. 해피는 빨간 걸로 썼네요. I hate you. I hate you.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have는 결국은 결정체가 뭐라고요? I have you예요. I. 내가 너를 소유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소유하는데 어떻게 소유한다고요? 증오라는 심리를 가진 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모든 언어를 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내가 지금 존재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내가 커피를 마신다. 그럼 동사가 뭐예요? drink죠. be일까요? have일까요? have죠. 한번 볼게요. 내가 커피를 마신다 해볼게요. I drink coffee. 여기를 갖다가 이것도 깨고 들어가면 뭐예요 결국은? have가 되죠? I have coffee. 그럼 I have coffee 되면 안 되나요? 되죠. 그렇죠? 결정체가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또 하나 해볼게요. I learn English. 이것도 여기가 be일까 have일까요? have죠. 그렇죠. 일단 영어를 배울 때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쓰는 이 문장이 결정체가 be냐 have냐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영어가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문장이 존재를 설명하거나 소유를 설명하거나 존재를 설명하거나 지금 저기 있는 학생이 저 어두운 데서 지금 졸릴까봐 잘못 깨서 저기 서 있어요. 저 학생이 지금 저기 서 있는 게 존재일까요? 소유일까요? 존재죠. 자, 존재잖아. 볼게요. 자, handsome boy를 좋아하니까 자, stand there래요. 저기 서 있어요. 그쵸? 그럼 그쵸? 그러면 얘는 깨고 돌아가면 B가 될까요? have가 될까요? B. is라고 하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The handsome boy is there.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잖아요. 모든 동사, 모든 영어의 그 동사는 be와 아니면 have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영어 공부의 처음 시작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 하도 그냥 기리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러면 the handsome boy is there.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걸 is를 쓰지 않고 stand를 쓰면 뭐가 달라져요? 저 사람이 저기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존재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쵸? 딱 그것뿐이잖아. 아, 서 있구나. 근데 저 친구가 좀 있다가 저렇게 서 있다가 피곤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슬립. 앉겠죠, 일단. 앉겠죠? 일단 앉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가 또 피곤해지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눕겠죠? 그래도 변함없는 건 뭐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좀 감이 오시죠? 딱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어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것은 영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루 종일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존재, be 아니면 have밖에 없어요. 모든 게.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 저하고 이 강의하고의 관계가 존재일까요? 소유일까요? 소유. 소유죠. 네. 왜요? 제가 뭐 하고 있어요? I give a class죠. 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강의하고 관계가 뭘까요? 소유죠. 어떻게 해요? Take a class. 그렇죠? 되게 간단하죠? 좀 처음 들으신 분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근데 이제 한 30분 이상 들으면 이제 좀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존재는 그럼 어떻게 나눠지냐? 그러면 제가 진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영어의 모든 문장은 존재 아니면 소유로 나누구나. 일단은 머릿속에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카테고리화라는 거였어요. 분류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 정보가 혼재되어 있으면 안 돼요. 딱 분리돼요. 일단 지금부터 일단 크게 영어는 빡 자르면 be와 have로 분리했어요. 그럼 다시 이 be를 한번 두 개로 나눠볼게요. have도 두 개로 나눠볼게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존재 be가 있어요. 그러면 존재는 단순 존재가 있고 존재의 상태가 있어요. 설명하는 방법이. 그러면 단순 존재라는 건 뭐야? 그냥 상태, 행위, 위치 등. 예를 들면 볼게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꼬마가 운다. 그럼 어떻게 말해요? The little boy cries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 꼬마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존재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순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 그녀가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침대에 단순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존재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she 이렇게 되면은 그녀가 존재한다죠. 그럼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주면 뭐가 돼요? 이 그녀가 현재 존재하거든? 근데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알아? 뭐예요? 아픈 상태.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은 크게 나눠서 B와 have로 나누고 B로 나눈 것은 어떤 것이 단순하게 뭐 행위나 위치나 상태를 있는 경우와 그 상태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눠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소유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 소유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분을 한 대 때렸어요. 그럼 저분하고 이분하고 관계가 뭐예요? 맞은 관계? 소유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I beat her. 제가 그녀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관계는 뭐냐면 제가 그녀를 소유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때리는 구타라는 방식으로. 그렇죠? 자, 요렇게까지 문장을 끝난 거를 우리가 단순 소유라고 그래요. 주어가 동사가 대상을 소유한 거예요. 근데 소유로 끝날 수도 있지만 영향을 가할 수도 있죠. 네. 자, 제가 때렸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는 거죠? 멍들었어. 멍이 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뭔가를 소유하는데 소유로서 끝날 수도 있지만 소유의 뒤에 상태까지 바뀔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I told her. 자, 나하고의 그녀의 관계가 지금 무슨 관계예요? 소유 관계죠? 내가 그녀를 소유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언어라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녀에게 언어라는 방식으로 소유했는데 언어로 소유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향을 가할 수 있죠. 뭐라고 영향을 한번 가해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나가게 했죠. 말하는 건 누가 한 거죠? 나간 건 누가 나간 거예요? 그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학교 문법에서 이걸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그래요? 5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유로 된 문장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상을 단순하게 소유만 할 것이냐, 소유해서 영향도 가할 것이냐만 결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일단은 크게 나눠서 영어에는 모든 동사는 뭐로 나눈다 그랬죠? be와 have로 나눠죠. 그렇죠? 무조건 모두 나눠져요. 그 다음에 다시 존재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가 어떤 상태로 있는 상태를 설명할 수 있죠.
소유라는 것은요.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소유할 수 있고 소유의 결과까지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오형식의 문장이 영어에서 무지하게 많이 쓰는 거. 자, 예를 들면 하나만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난 내 여동생이 대학에 졸업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제일 먼저 주어가 누구? 나죠. 나가 있고 그 다음 내가 누굴 소유해요? 시스터 소유하죠. 그 다음에 시스터는 뭐 하는 거예요? 대학 가죠? 그렇죠? 칼리지죠? 대학에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됐죠? 자, 됐어요. 자, 그럼 요 구조는 뭐냐면 내가 나의 여동생을 소유했어요. 소유만 했어요? 영향도 가했어요. 영향을 가해서 그녀가 영향을 가해진 결과가 뭐예요? 대학을 가게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해. 영어 문장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경우 안에 다 들어가요. 어떤 문장도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소유해서 했다고 하는 것보다 설득이니까 설득했다는 단어 요걸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뭘로 바꿔주면 돼요? persuade 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persuade my sister to go to college라고 하면 되는 거죠. 됐죠? 보이시죠? 그렇다면은 이런 구조적으로 아까 제가 위에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영어는 구조 중심의 언어다. 영어는요 개별 단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영어 문장이 어떻게 생기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조가 뜻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개별 단어가 전체 지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 다시 보면 이 문장을 봤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딱 주고서 해석해 보세요. 그럼 한국인들 제일 먼저 묻는 게 이 단어를 모르면 그래요.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 오면 얘는 뭐일 거니까? 해볼 거니까. 내가 내 동생을 소유해서 대학에 간다는 행위로 끌고 갔구나. 끝 그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 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서 언어를 구동할 수 있는. 그렇죠?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갖다 실제 예문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지난번에 한번 예문인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글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더우시죠, 근데 지금? 너무 더우셔서 좀 그러시네요. 앞에 내용 좀 어려웠죠, 솔직히. 오늘 좀 내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특히 청소년들 저게 은수 괜찮니? 좀 이해가 되느냐? 사회성이 없어요. 이해 잘 돼요. 이렇게 대사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저도 너무 힘든데 길르만 한데 이제 선생님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막 이렇게 배가 쳐버리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아까 제가 크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아까처럼 영어를 바라보시면 영어 문장을 볼 때 이제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단어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구조. 이게 문장이 어떻게 생겼구나. 그러면 자, 나라는 주어가 여기 나왔을 때 나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할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대상이 어떤 행위를 통해 어떤 대상을 소유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상을 소유해서 영향을 가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문장에 이런 게 나왔어요. She rushed into the room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뭐만 쳐다보면 될까요? into만 보면 되죠. 얘는 어디 계열에 들어갔을까요? 얘는 비동사 계열일까요? have 동사 계열일까요? 비동사죠. 왜요? 대상이 없으니까. 뒤에 지금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냥 비동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없어도 돼요. 이거 없어도 여기 동사 없어도 그녀가 방으로 들어갔다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맞잖아요. She into the room. 그렇죠? 이미 정보 전달은 끝났죠. 뭐만 하면 된다 그랬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방에 어떻게 들어? 여기다가 어떻게만 얘기해 주면 돼요. How. 요것만 얘기해 주면. 그녀가 방에 들어갔어. 야, 걔지 어디 갔어? 방에 들어갔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를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방에 어떻게 들어갔니? 그럼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플라잉. 엄마한테 한 대 맞았으니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울면서. 울면서 들어가요. 그렇죠? 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게 뭘까요? 누가 얘기했어 지금? 여기 누가요? 누가요? 평상시에 많이 하시는 어려운 단어인데 뜻을 아신다는 거는 평소에 애용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수연을 보통은 맹세하다로 하는데 요걸 알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자, 왜 맹세하다가 욕한다 뜻이 됐을까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너 뭐뭐 하긴 해. 이렇게 맹세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희 어릴 때는 되게 많이 했던 게 그거죠. 복수열전이 있었잖아요. 싸우다가 서로 막 그럼 딱 싸우면 항상 그래요. 뿅 해요. 그게 뭘까요? 개가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 숨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많이 세대가 너무 저 애매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요거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자, 요거는 인투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와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덧다를 집어넣으면 걸어 들어가. 걸어 들어가는 거죠. 또 날아 들어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죠. 무슨 상관이에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은 I was crying on the bed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만 보면 돼요? 몸만 보면 되죠. 제가 아까 전치사는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에 뭐를 밝혀준다 그랬죠? 관계성. 맞죠? 네. 그 모든 말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위에 얘기했잖아요. 전치사적 사고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 영어를 전치사적 사고로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전치사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어디에 딱 붙잖아요. 저놈 자식 하루종일 안 붙다는 거 제가 침대에 딱 붙어가지고 침대에 딱 붙었잖아요. 그렇죠? 침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보 전달은 끝났어요. 근데 엄마가 궁금한 건 뭐예요? 침대에 어떻게 붙어 있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 있어요? 또 혼났죠? 또 울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3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전치사가 이제 두 번 나오죠? 네. out of와 into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여기 뜻 관계없이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숲에서 나갔죠? 그 다음에 얼른 들어갔어요? 섞어 들어갔죠? 사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거 되게 쉬워 보이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장문에 그녀는 춤을 추면서 숲 밖으로 나와서 오두막으로 갔다 이렇게 하시면 이거 영작이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한국말로 이거 하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복잡하게 느껴질까요? 전치사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말들이. 그렇죠? 자, 요거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전치사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스로와 인투가 보이시죠. 그럼 이것도 다른 건 몰라도 확실한 거는 통과해서 들어갔구나. through라는 건 뭐예요? 제가 밑에 예문하고 전치사 다 만들어놨는데 through라는 게 뭔 뜻이에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뚫어. 그렇잖아요. 뚫어잖아. 뚫어. 영어 발음은 한번 발음 한번 보여주시죠. 또 여기까지 또 방문해 주죠. 야, 역시 사회성 진짜 배워야 돼요. 여기서 저분이 발음을 만약에 딱 했으면 친구가 또 없어지는데 친구 세 번을 또 얻었어요. 뚫어. 보세요. 결국 그들은 문을 통과해서 나가서 그 마을로 들어간 거죠. 징계에 걸린 거죠. 그렇죠? 여기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 문장 딱 들으면 일단 이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막 사전을 찾아요. 일단. 근데 한 번 더 막히는 게 딱 찾으면 여기에 홍수라고 나와요. 홍수해? 그렇죠? 더 어려운 거예요. 홍수해? 무슨 홍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더 헷갈려요. 그런데 제가 아까 중요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죠. 홍수라고 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동일한 이미지잖아요. 홍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구리에 살았는데 지난번처럼 무슨 얘기를 안 합니다. 저에게 이제 비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물이 잘 빠지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범람도 많이 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비가 많이 오면 되게 좀
걱정을 하시더라 어른들은. 근데 학생들은 신나거든요. 왜냐면 학교 안 가니까 일단. 저희 집에서 학교 사이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만 물이만 넘치면 학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비 오는 날 아침에 우산 쓰고 거기 다리 건너기 내릴 때 기다리고 있어요. 물만 딱 하면 그냥 바로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이제 비가 진짜 많이 와서 학교가 2층까지 잠긴 적이 있어요. 진짜 비가 진짜 그게 1980년도인데 진짜 비 많이 오네. 근데 저희 집은 다행히 부모님이 너무 열심히 사셔서 달동네에서 홍수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 성견지명이 있는지 몰랐어요. 홍수가 대홍수가 올까봐 달동네에 살게 되는 축복이 있어서 저 밑에 그 물에 잠긴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항상 언덕에 사는 그렇게 뭐 다락에 올라다니는 우리는 안타까웠지만 우리는 또 그렇게 안타까웠는데 근데 이제 홍수가 오면은 윗동네에서 비가 이렇게 오면 물에 떠내려오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보면 뭐 돼지 뭐 별게 다 떼내오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래 물구경 불구경이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끝에 저는 문을 푹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 데이를 갖다가 막연한 대명사가 아니라 제가 만약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도둑. 이게 뭐예요? thieves. 도둑이죠. 그렇죠. 도둑들이 문에서 쭉 들어가는 거죠. 이미지가 다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독해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돌아가면 한국식은 어떻게 하죠? 도둑들이 마을을 안으로 뭐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 요거 지난번에 안 해봤던 예문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보시면 얘를 생각하지 말고 뒤에만 보세요. dangerous operation이죠.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러면 그와 위험한 수술의 관계는 뭘까요? 존재일까요? 수일까요? 사람이 수술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와 수술의 관계는 소유 관계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수술 받았다. 맞죠? 수술을 했다, 수술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있던 애를 빼고 쉬운 단어를 집어넣으니까 의미가 명확해졌어요. 수술을 받았다. 이건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를 씀으로써 갑자기 해석이 안 돼요. 잘 되다가 단어를 살짝 바꿔주면 이런 문장을 보면 갑자기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대로 생각을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무조건 목적어가 오면 뭐로 보라 그랬죠? have로 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이걸 풀어서 말하면 그가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다 그런 말이 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가 수술을 받고 위험한 수술을 받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한국말에 줬는데 이런 영작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 이런 영작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세련된 이런 단순한 영작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만 보시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존재하고 소유로 보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7번 한번 보죠. 자, 7번에는 이제 아웃오만 보이네요. 자, 무조건 주어가 나오고 동사 나오면 얘를 뭐로 보기로 했죠, 저희? 여기 목적 왔으니까. have로 보기로 했죠? 주어가 누굴 소유할까요? 목적을 소유하죠? 소유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미지만 그리면 돼요. 그가 어떤 대상 소유해서 거기서 끌어냈어요. 이미지 딱 그렸죠?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했대요? 위협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대요? 화장한다는 행위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화장을 하게 한 거예요? 화장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엄마가 아침마다 애들한테 하는 거죠. 맞죠? 딱 보이죠? 근데 이렇게 영작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 말하겠다.
엄마는 아침마다 나한테 위협을 해가면서 화장을 못하게 하신다. 이런 영상 나오기 어렵다. 사실 여기 나오는 제가 이거 이제 강의 들으신 분은 제가 이거 자료를 다 월요일에 드릴 텐데 하나하나의 음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소리내서 읽어서 내가 이렇게 영어를 사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또 하나 볼게요. 요거는 뭘 볼까요? 이거 뭐 볼까요? 자, 내가 누굴 소유했어요? 나 자신. 내가 나 자신을 소유했죠. 네. 내가 나 자신을 소유해서 어디로 끌고 갔어요? 죽음으로. 결국 내가 간 곳은 어디? 이 문장은 내가 나를 소유해서 결국 간 곳은 어디냐면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내가 나를 소유한 방식이 뭐라 그랬죠? 웃긴 거죠. 내가 나를 웃겨서 죽음으로 끌릴 것 같다. 그렇죠? 뭐 웃겨 죽겠다면 그런 거 아니야? 똑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건 어떻게 돼요? 그녀가 아기를 소유해서 끌고 갔어요. 뭘로 끌고 갔어요? 울음을 멈춘다는 행위로 끌고 간 거죠. 그렇죠? 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봐볼게요. 자, 17번. The lovely girl. 그 사랑스러운 걸이 스마일 했대요. 그럼 이것을 딱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스마일은 자동사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동사. 자동사는 뭐예요?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일은 미소 짓다인데 어떻게 목적어를 써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영어에는 자동사, 타동사가 근본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I get up이라고 했을 때 get up이라고 하는 말이 뜻이 뭐죠? 나는 일어나다잖아요. 네. 나는 일어나다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둘 다. 아니, 요거 자체가 지금 자동사 타동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동사라는 건 뭐예요?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거. 남에게 뭐라고요? 영향을 안 주는 걸 자동사라고 그래요. 남에게 영향 안 주는 걸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일어났다.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I got her up. 그러면 요것도 뭔 뜻이죠? 나는 그녀를 일어나서 깨웠다. 깨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타동사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나 모든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자동사, 타동사. 사실은 요 개념은 제가 굳이 설명할 계획이 없었는데 아마 좀 글을 쓰거나 영어 공부를 깊이 하시는 분들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사고 타동 이런 개념 막 배우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타동사예요. 이걸 보면. 자, 제가 이거 증거를 드렸죠. 나이스. 여기에 이게 생략된 거예요. 네. 이게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의 많은 표현들은 숨어져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이 보니까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자 제가 여기 숨겨져 있던 거를 살려놓으니까 얘도 뭘로 보여요? 타동사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타동사고 타동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인다고 얘를 자동사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해야 될까요? 보세요. 우리도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전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야근에 너무 피곤해. 내가 진짜 몸 안에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라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자동사, 타동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너 자동사의 타동사니가 아니라 목적어가 오니까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 예문을 들었더니 또 하나가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I walk to the town. 자, 무슨 말이에요? 시작. 나는 걸어서 to the town. 자, 지금 이 문장도 제가 딱 쓰는 순간 다 사실은 to가 보여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갔다고요? 마을로 갔다고요. 그쵸? 동사는 뭐만 나타낸다 했어요? 방금 어떻게 갔다고요? 걸어갔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존의 교육 방식에서 얘는 지금 자동사일까요? 타동사? 기존 방식으로는 자동사죠. 왜요? 뭐가 없으니까. 목적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시작. 나는 그녀를 내가 누구를 소유했어요? 그녀를 소유해서 그녀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마을로 데려간 거예요. 방식은요? 걸어서. 왜요? 차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단어가 뭘 바뀌어요? 여기 딱 바뀌네. I drove her.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헤어진 거죠. 그녀를 날려버렸다. 경험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하게 공감하시는. 자, 그다음에 이제 예문으로 보는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여기 이거 사실 되게 많은데 요걸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일단은 지금 너무 더우시니까 잠깐만 좀 목마르신 분일 거니까 잠깐 5분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